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1시 신예원 태블릿 PC 실사용자 기자회견을 조원진 대표 등등 우리 당원들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제가 이 성황리에 마쳤다는 표현을 쓴 게 우리 당이 조원진 의원이 직접 나가서 기자회견을 해도 잘 안 써줘요. 한 달 전에 검찰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해서 정말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구나. 이게 드러나서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도 잘 안 써줘서 별 기대 안 하고 우린 갔는데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 카메라가 다 있어서 아마도 연휴여서 일단 사진과 영상을 찍고 요즘엔 우리 당을 지원하는 유튜브들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기자는 사실 그거 보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잘 마쳤고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 또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게 문득 든 생각이 지난해 10월 24일 손석희의 조작 보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인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그때 다들 의아해했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사과 성명을 냈나. 특히 12월 이후로는 태블릿 PC 조작이 완전히 확인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님은 어떻게 이것도 안 따져보고 덥석 이렇게 사과를 해서 화를 자초했나. 그런 원망과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과문 전문에서도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과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범죄예요? 최순실에게 정호성 비서관이 증언했듯이 이 청와대나 이 연설문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평범한 아주머니 시각으로 좀 쉽게 고쳐달라. 이게 범죄입니까?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이미 JTBC하고 다 이렇게 함정을 퍼놓다 보니까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그냥 온갖 조작 보도. 심지어 박 대통령이 포르폴름을 맞고 있다. 최순실이 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 아들도 없는데 정유라가 박 대통령 딸이다.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30여 가지 이상 조작 보도가 나올 때 청와대가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향단이에 불과하고 최순실이 춘향이다라는 홍준표의 이 쓰레기 같은 막말까지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이 내부의 적들에게 함정에 걸렸구나. 자, 저는 김한수는 처음부터 이건 의심을 했죠. 이 친구 이거 자기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되고, 김한수는 아예 조선일보 보도 볼 때는 정말로 이 최순실 세력과 같이 수의 계약으로 해서 특혜를 주고 이것도 걸렸는데 검찰에서 아무런 수사를 안 받는.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는데 김한수만 유독 구속이 안 당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있다. 근데 이제 김희종이라는, 김한수보다 나이가 위입니다. 김희종. 김한수가 77년생이고 김희종이 제가 알기로는 73년생으로 알고 있고, 이 김희종이라는 존재가 이번에 처음 드러났죠. 신혜원 씨가 반납한 상대. 대선 끝나고 태블릿 PC를 반납한 상대가 김희종. 그리고 김희종 씨가 그 태블릿 PC를 계속 들고 인수위 때 활동하고 청와대에서도 활동을 했다. 이 인물이 처음 이제 드러났는데, 김희종 씨가 이 신혜원 씨가 이제 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헛소리들을 막 떠들어대는데, 태블릿 PC가 한 대 더 있다. 이제 4대가 되는 겁니다.
신혜원이 쓴 태블릿 PC는 고 이춘상 보좌관이 개설한 PC다. 그리고 김한수가 개설한 거는 최순실에게 간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춘상 보좌관이 지금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작자들이 이거 툭하면 이춘상 팔아버리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김한수가 태블릿 PC 개설해 줄 이유가 이춘상 보좌관이 부탁했다면서요. 좀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카톡 활동도 하고 메일도 보겠다. 그래서 김한수가 개설해줘서 이춘상을 줬는데 이춘상이 혼자 가서 따로 또 태블릿 PC를 개설해온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주간한국이 지금 심층 취재 기사에 썼는데 다 조사해서 박근혜 캠프에서는 태블릿 PC를 딱 2대 썼다. 한 대는 어디서 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한 대는 바로 이 태블릿 PC. 김한수가 이춘상에 주고 이춘상을 통해서 신혜원이 받아 쓴 그 태블릿 PC. 2대라는 겁니다. 한 대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대가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미디어 측 기자가 지금 김희종하고 지금 통화를 시도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통화 중이에요. 어디 작전 짜고 있나 본데, 우리 기자가 올 때는 안 받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월 24일 날 결국 JTBC가 조작 보도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청와대는 이 최순실 PC가 뭐냐 확인을 하는데 누구에게 확인을 했겠습니까? 김한수, 김희종에게 확인을 했겠죠. 왜? 애초에 JTBC 보도에서 김한수가 개설했다. 그 김한수한테 확인하는데 아마도 청와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만 해도 김한수 좀 이상하게 봤었어요. 청와대 여러 사람들이. 근데 김희종까지도 나서서 이거는 최순실께 맞다고 답을 하는 순간에 박 대통령은 믿을 수밖에 없죠. 청와대 직원 둘이 최순실이께 맞다고 딱 보고서 올리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 김한수, 김희종 이 두 자들은 계속 최순실이 쓴 게 맞다라는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죠. 신혜원 씨의 오는 증언하는 걸 보세요. 자기가 정확히 직접 받고 직접 쓰고 직접 들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법정 증언 보세요. 김한수 법정 증언. 최순실과 통화해서 최순실이가 네가 개통해줬다며 확인 안 되는 거죠. 확인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걸 봤다. 확인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 불가능한 얘기들. 정황도 말이 안 되고. 저는 이 상황에서 볼 때는 김한수와 김희종이 탄핵 세력과 깊이 연관을 맺고 오래전부터 작전을 짰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인터넷 미디어 협회 회장 자격으로 김한수가 담당이 인터넷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입니다. 그때 김한수하고 JTBC 관련 얘기가 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JTBC가 아니라 그때 초기 시절 JTBC 얘기할 때 김한수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TBC 사장 홍정도가 내 친구다. 내가 JTBC한테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둘 다 77년생이에요. 저는 이것도 이제는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황당한 문제가 박 대통령은 김한수와 김희종이 파놓은 덫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그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도태우 변호사가 변론하고 이걸 붙으려는 것을 다 막고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태블릿 PC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다 맡고 있는 거예요. 태블릿 PC 검증을. 유영하 변호사와 김희종, 김한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김희종하고는 아주 막역한 관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신혜원 씨가. 등등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감옥에 계신데도 여전히 손석희와 JTBC의 보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김희종, 김한수, 유영하 이 삼각틀에 갇혀서.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도 JTBC 손석희 보도를 믿고 태블릿 PC는 최순실께 맞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말 교묘한 함정과 덫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손석희가 저렇게 서슴없이 조작을 감행하여 대범함을 보인 것도 청와대 내부에 김한수와 김희종이라는 탄핵 세력 동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박 대통령이 만약에 최순실께 맞는지 안 맞는지 객관적 검증 들어갔었으면은 못하죠. 그건 잡아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짠 겁니다. 이거는. 김희종, 김한수와. 그 유영하 변호사는 선의일 수도 있어요. 김희종이랑 김한수가 무조건 최순실께 맞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죠. 이 관련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는요. 신혜원이라는 실사용자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태도를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조차 유영하 변호사가 안 한다 그러면요. 유영하 변호사도 탄핵 세력에 이미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유영하 변호사가 김한수와 김희종에게 속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명백히 속았는데도 또 박 대통령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처음부터 이건 탄핵할 때부터 박 대통령 변호사까지도 공범으로 다 확보하고 작업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상황인 거죠. 유영하 변호사 입장 분명히 하십시오. 당장 내일 대통령님께 찾아가서 신의원 기자회견문 전달하고 내가 속았다고 자백을 하십시오. 이거 더 안 하면 저는 무조건 당신 처음부터 탄핵 세력과 작전 짜고 대통령 탄핵으로 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변호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제가 지금 검찰 포렌식 보고서만 좀 입수하면은 저 그때 3시간밖에 못 봐서 그런데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확보하려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김기수 변호사 그리고 저 그리고 우종찬 기자 지금 섭외 중이고 등등이 태블릿 PC 설명회 조작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확한 공지는 뭐 내일 정도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박 대통령 구속 연장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도 이 JTBC의 이 조작 사기극은 반드시 파헤쳐서 손석희 일당과 유착한 검찰까지 중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